각 A가 90도고 AB 4, AC 3인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여기서 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보통 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저 넓이를 하나의 변수로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독특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얘와 얘가 모두 닮음이라는 독특한 조건이 있죠. 닮음을 사용할 때는 대응변 대 대응변은 대응변 대 대응변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 모든 삼각형은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3K라고 잡는다면 여기는 4K가 되고 여기는 5K가 되고 여기는 4-5K가 되죠. 그럼 여기는 4-5K의 몇 분의 몇? 4분의 5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여기는 그러면 5-4K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닮은 비만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변을 한 변수로 표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순식간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얘의 면적을 K에 관한 함수다. SK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윗변이 얼마예요? 5-4분의 25K. 아랫변이 5-4K죠. 높이가 3K이고 2분의 1 곱하시면 넓이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2분의 1을 밀어 넣어서 여기를 8분의 41K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K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맞니 친구들? 안녕 여러분들아. 맞잖아. 네. 야 이걸 또 전개해서 펴주는 것이고 이런 이상한 짓 하지마. K가 2차 함수인데 절편이 어디하고 어디예요? 0하고 어디야? 어디냐고? 41분의 40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평균이 누구? 41분의 40의 2분의 1일 때가 최대죠. 그러니까 41분의 그냥 20일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41분의 20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에다가? K에다가. 그럼 최대값은 5-2분의 5 곱하기 3 곱하기 41분의 20이잖아요. 나머지만 계산하시면 41분의 150 나오면서 82m이 30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를 X로 잡는 것부터 개쪼렙이란 얘기입니다.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분수계수가 잔뜩 나오면서 더욱 불편한 상황이 돼요.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닮음이 삼각형 나오면 세 변의 길이를 그냥 잠깐 외워. 그럼 뭐 하나만 알면 다 변환이 가능하거든. 바로 변환해서 쓰고. 알았어?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그림과 같이 K가 -2부터 2 사이인 실수 K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시켰어요. 얘가 맞습니까?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시켰죠. 그런데 넓이라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잖아요. 근데 밑변과 높이라는 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기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를 구한다면 얘 곱하기 얘인데 얘는 얘의 2배죠. 그거의 2분의 1이죠. 얘를 K라고 해보면 K 썼으니까 L이라고 해보면 여기가 2L일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곱해서 2분의 1 하면 L제곱이죠. 뭐지? 그럼 넓이가 아니고 그냥 이거의 제곱을 구하는 거네?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의 제곱을 구하는 거네?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개의 제곱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B1C의 제곱 더하기 CA1의 제곱이 무엇이냐 입니다. 그러니까 저거의 제곱만 구하면 되는구나. 뭘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기울기를 이용해서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C의 좌표는 -2분의 K, 0이기 때문에 A, B의 좌표만 K에 관해서 표현하면 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의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정리를 해보죠.
이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알파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 그리고 베타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이죠. 이걸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이해됐나 친구들? 얘를 정리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배 안에 되는 2분의 1 있어서 그냥 k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게 지금 2분의 3이라고 말을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또 쪼렙 새끼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근의 의미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여기 너무 성립하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k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2k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다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라고 봐야 되지? 6 마이너스 2k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6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더하기 2분의 k제곱이 2분의 3이라고 쓰여진 거하고 같고 정리해 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9는 0이 나올 겁니다. 자, k는 지금 양수일 거기 때문에 그냥 혹시 쓰시면 4 마이너스 플러스도 될 것 같네요. k의 범위는 어디 찾아야 되냐? 위에 있다. 여기 있죠? 마이너스 2 사이에서 4 마이너스 루트 7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어보는 게 10p 더하기 q예요. 네, 그럼 39가 답이 되겠네요. 자, 기울기와 방정식의 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최소 연산만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모습 확인되시죠? 선생님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걔보다 얘가 더 빨라요. 이런 식으로 몇 초씩 아껴가지고 내신에서 한 문제를 추가로 풀 수 있는 시간 얻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또 장점이 뭐냐면 계산량이 적기 때문에 두뇌가 지치지 않아요. 마지막에 남은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덜 생깁니다. 존나 중요한 얘기예요. 앞에 다 맞았는데 뒤에 틀렸으니까 시험 문제 풀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문제를 최적화된 풀이로 풀지 못하면 시험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당신은 그 문제의 풀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10km를 달렸는데 넌 할 수 있어. 100m만 더 달려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못 달려요.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버리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적화된 풀이가 왜 중요하냐면 시험장에서 당장 여러분의 두뇌 성능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뇌의 자원을 최소한으로 소모하면서 답을 찾으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가서 머리에 자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풀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말 이해되니? 존나 중요한 얘기야. 내가 시험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어. 이 정도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알겠니? 그래서 평이한 문제의 최적화된 풀이가 1등급의 필수 조건입니다. 무조건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애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있는 애들은 시험의 난이도가 아무리 지옥이 펼쳐져도 점수 하락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남들이 막 30점씩 빠질 때 나는 10점밖에 안 빠져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3년 내내 등급이 내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되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는 대비할 수 없는 영역이야. 니네가 시중교재에 있는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면 그 안에서 학교 문제 나올 거 아니? 절대 안 그래.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 있게 돼 있어. 걔를 못 푸냐는 시험장에서 결정되는 거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 말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뭐라면 최적화된 풀이를 이용해서 적당히 어려운 문제들까지를 빨리 커트를 하는 거야. 적은 시간과 더 적은 두뇌의 자원의 소모를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답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19번 보죠. 두 함수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에 y 좌표가 3분의 2다. 이거는 만약에 x 좌표가 나와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죠. 여기다 x 놓고 여기다 x 놓고 같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y 좌표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되냐? y 좌표를 알면 x 좌표를 아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짓을 하기에는 좀 불편한 게 얘도 2차 함수고
얘도 2차 함수니까 막 근호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방식이 더 불편하죠. A의 2분의 1 범위를 준 걸 보면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도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상수 A만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X제곱으로 맞춰도 되고 아니면 그냥 T로 잡아요. 교점에 X 좌표를 그냥 T라고 잡자고. 알았지? 그럼 이건 교점이니까 2분의 1 T의 제곱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가 반드시 참일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근데 얘가 곧 Y좌표니까 얘가 뭐야? 3분의 2A가 되겠지. Y좌표가 3분의 2A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니? 그러면 T와 A의 관계를 밝혀야겠지. 그럼 T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3분의 4의 A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T-1의 제곱이 3분의 1A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4배하면 사실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배 T-1의 제곱이 T의 제곱이 된다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냐? 그럼 절대값이 같다는 거 무슨 뜻이라고? 그냥 같거나 더하면 0이거나 그냥 같으면 2t-2가 t인 거니까 이때 t는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때 t가 2가 나왔으면 집어넣어 보면 a가 3 나오죠. 그러니까 a가 2분의 1보다 크다에 부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해서 1이라면 2t-2 더하기 t가 0이니까 부호가 반대라면 이땐 t가 얼마 나와요? 3분의 2가 나와요. 그럼 이때 a는 얼마 나오냐면 9분의 4 곱하기 3분의 4가 되죠. 4분의 3인가? 4분의 3. 그러면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저 범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굳이 안 풀어도 돼요. 관계식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관계식만 있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y좌표를 이용해서 x좌표를 추적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지. 막상 문제 푸는 과정을 보면 관계식만 있으면 되네 라는 생각하게 되죠. 실제 관계식만 있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풀이를 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1번을 보도록 하죠.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제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한 거니까 무슨 식? 항등식이죠. 그치? 가장 무식한 방법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고 a는 0이 아니니까 이것도 여기다 집어넣고 f1-x 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둘이 같다 하면 a, b, c 다 나오겠죠. 이게 이제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이게 잘못됐냐? 아니,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주 훌륭한 풀이입니다. 왜냐하면 항등식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에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라는 것은 절대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효과적일 리가 없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할 생각은 그 생각이 들었더라도 걔는 좀 이따 꺼냈어야지 라는 거죠. 왜냐면 그걸 여기에 써버리면 시간에 이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특성상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발견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줘야만 우수한 학생을 선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 특징이 없을 수도 있으네요. 확률적인 문제라서. 그래서 그 특징을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특징을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랑 얘를 보시면 x 대신에 1-x를 집어넣으면 스위칭 됩니다. 둘의 위치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요.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니까 x 대신에 뭘 넣어도 된다. 제가 막 코끼리 넣어도 된다 이러잖아요. 코끼리가 실수라면 코끼리 넣어도 됩니다. 코끼리 우리가 실수라고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 대신에 1-x를 넣는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1-x를 넣어볼까요? 2f 1-x는
fx 아니 더하기죠. 더하기 fx는 3 곱하기 1-x의 제곱 더하기 6. 물론 x-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관찰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연립방 정식인데? 연립방 정식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해서 순서를 재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둘을 가간법으로 얘를 소거를 하잖아요. 그럼 3fx니까 3으로 나누면 쓸까요? 그러면 2x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1-x의 제곱 더하기 2 이딴 식으로 되겠죠. 빼는 거냐? 빼야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딴 식으로 되겠죠. 정리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그냥 구해지잖아요. fx가 구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f0은 1이다. 꼭지점은 얼마? 마이너스 1,0이죠. 2, 4분면이 아니고 좌표축 위에 있습니다. 좌표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이거 뭐예요? 합이 마이너스 2.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입니다. 대칭축은 독립변수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건 x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이죠. 참이에요. 이렇게. 이게 안 먹히는 항등식도 있습니다. 다 먹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대표적으로 먹히는 아이예요. 뭘 확인해 보면 좋겠냐면 스위칭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스위칭이 되나 보는 거지. x 대신에 1-x를 집어넣었을 때 이 두 개가 스위칭이 되는 형태인가? 스위칭 되잖아요. 그러면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으니까 얘는 다음과 같이 풀어내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넘어간다. 항등식을 다룰 때는 최대한 개수 비교를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웃기게도. 아니 교과서에 개수 비교법 쓰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교과서에서 권장하는 풀이는 최하위권도 할 수 있다 이런 풀이이지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f3을 구하세요. 그래요. 알고 있는 게 이거 알 수 있죠.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지훈 얘기해봐. 이거 무슨 얘기야? 뭐라고요? 내가 이거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나? 좀 전에 위에서도 했는데 근데 이제 고1들이니까 좀 그러기도 해요. 한 번 더 얘기해줄게. 잘 들어. 알았지? fa 더하기 x는 fa-x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여기 이렇게 x는 a가 있다면 x가 양수라고 하면 요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게 a 더하기 x a 위치일 거고 왼쪽으로 간 게 a 빼기 x의 위치일 거야. 이 두 개의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말은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즉 데칼코마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건 저렇게 안 생겼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x에 대하니까 항등식이잖아요. x에다가 막 다른 걸 집어넣어서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너는 x는 a의 대칭이구나 이렇게 눈에 딱 보이거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이건 항등식이니까 맨날 여기 있는 걸 바꾸고 다른 걸 집어넣어서 x 대신 코끼리 집어넣어서 막 바꾼단 말이야. 그럼 모양이 자꾸 바뀐다고. 근데 모양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의 합이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변수라고 부르죠. 얘를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입니다. 대칭축은 독립변수의 평균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모양이 바뀐 애야. 얘랑 더해봐 얼마야? 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x는 3의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아무리 이상하게 바꿔도 우리는 그냥 보면 압니다. x는 3의 대칭이구만. 이차 함수니까 이런 표현 많이 나오겠죠. 선대칭을 제시하고 싶을 거니까. 지훈이 알았어? 뭐라고?
아니 결론을 말하면 되겠어요 임마.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이고 대칭축은 독립변수의 평균이다. 뭐라고? 어허.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이고 독립변수의 평균이 대칭축이다. 다시. 독립변수의 합이 대칭 상수이면 대칭축이 아니야. 상수이면 선대칭이고 대칭이고 그리고 그 대칭축은 독립변수의 그 곱이다. 평균이다. 평균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 얘들아. 이게 뭐 웃고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여러 학생들이 가르쳐 보잖아. 그러면 높은 수준의 언어 이해도가 없이도 수학을 괜찮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만 꼭 수학을 이해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언어로 수학을 이해하지 않은 아이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요. 비언어적으로 수학을 이해하면 진짜 너무 빠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어도 너무 빠르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걔들 알고리즘이 달라. 우리는 걔네가 될 수 없다. 알겠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어. 걔들은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 말로 잘 풀어내지도 못합니다. 하면 답은 맨날 맞춰요. 그러면 멀쩡하게 수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 여튼 수학을 이해하는 방법이 꼭 언어적 표현만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을 하면 이걸 못 따라한다고 해서 얘가 이걸 이해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적 표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답을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말로 표현 못하지만 알아요 라고 하면 그게 구라인지 어떤지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재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재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 없거든요. 전 대학에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재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을 리가 있어요? 예, 없으면 만약에 진짜 재능이 있었으면 진작 대학에 잡혔습니다. 교수님이 자네 나랑 연구원 한번 같이 해줄게 막 이러면서 졸업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당초에 무사히 졸업했다는 사실은 재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알았니? 예. 자, x는 3의 대칭이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x는 3의 대칭일 것이다. 선생님 맘대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도 돼요? 내 맘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한 거예요. 1이 대칭축으로부터 더 멀잖아요. 대칭축으로부터 더 먼 게 함수값이 6이나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입니다. 위로 볼록이면 더 작아야 돼요. 옆에 1이.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니 안 되니 친구들? 이해되니? 자, 잘 봐. 여기가 1,f1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2,f2라고 해보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재밌는 거 알려줬지? 자, 여기에 y좌표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얘는 거리가 얼마 떨어졌으니까? 2 떨어졌으니까 2의 제곱인 4에다가 2창의 개수를 곱한 것만큼 얘와 y좌표의 차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y좌표의 차가 6이라는 건 이 y좌표의 차에서 이 y좌표의 차를 제거하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에 의해서 얘는 거리가 1 떨어졌죠. 제곱하면 1입니다. 그럼 a 곱하면 a죠. 이게 지금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2라는 말이죠. 그럼 f-f3도 제가 식을 써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야, 근데 거리 똑같구나. 3이니까. 5는 거리가 얼마 떨어졌어요? 2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제곱하면 4예요. 4, 2, 8이죠. F3은 이제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만 보는 거니까 8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차함수 식 안 쓰고 그냥 y좌표의 상대적인 크기 차를 다 알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답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B가 뭐냐 C가 뭐냐 궁금하지도 않아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가도 되겠니? 그래서 쌤이 그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잘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 보이지 않다면 당신이 아직 이해도가 깊지 않아서 사용할 문제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존나 많아요. 써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 사이의 거리를 EL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거는 상황을 말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가 x축이 있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여기가 y는 6이 있고 여기가 y는 16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선생님 위도 볼록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 L을 구하는 거라서 L은 이 길이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위도 볼록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대칭축도 그어볼게요. 대칭축이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 더하기 1이고 여기가 L 더하기 2다 라는 말이 문제의 조건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가르친 걸 제가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쉽지 않아 보이잖아. 그지 않니 친구들? 네. 이렇게 할게요. 이 차항의 개수를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y좌표의 차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BC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거리가 L이 됐지.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얼마게? 진겸이 말해봐. 꼭지점의 y좌표는 얼마게? 슬퍼해도 되냐? 뒤질래? 이게 뭐냐 중요하지 않나? 거리 얼만큼 떨어졌어? L만큼 떨어졌지? 그러면 얘의 y좌표는 얘의 y좌표보다 AL 제곱만큼 클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AL 제곱이야. 야, 이 문제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왜냐면 나처럼 안 풀면 되게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몇 번을 풀었겠냐? 한 20번 풀었을 거야. 한 20번 풀어가지고 내가 내린 최적화된 풀이야 이게. 존나 쉬워. 잘 들어봐. 알았어? 자, 그래서 왜 마이너스 AL 제곱인지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죠? 그럼 6을 사용하려면 대칭축부터 거리가 L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얘 y좌표를 상징하는 A 곱하기 L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많이 친구들? 맞아요? AL 제곱을 빼버리면 이게 A 곱하기 2L 더하기 1인데 이게 6이겠지. 맞다고 보이니? 플러스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A 더하기 여기 시고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럼 같은 이유로 A 곱하기 L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L 제곱은 A 곱하기 4L 더하기 4가 될 건데 얘가 16이 되겠죠. 자, 얘를 나눠버리면 2L 더하기 1분의 L 더하기 1이라고 하고 6분의 2L 더하기 1분의 4로 나눠버렸죠. 그러면 4로 해버리면 6분의 4, 3분의 1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L이 얼마냐면 1입니다. 끝났어요. 이것도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y좌표의 차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된 친구들? 넘어간다 이제. 넘어가다 이제 24번 볼게요. 두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 양수고
fx의 그래프가 x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gx가 점 b를 지난다. 그리고 gx가 그래프를 2대3으로 내분한다. 이거는 그림을 대충 그려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a가 양수라는 말은 그래프를 확정짓기 좀 편하게 제시를 한 거잖아. 얘가 쟤가 아래로 볼록이고 절편이 0하고 a니까 이렇게 0하고 a를 지날 거 아니야. 0하고 a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런데 만나는 두 교점을 A, B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B를 지난다. 누가 A고 누가 B인데요. 근데 그런 건 안 중요한 것 같은 게 GX가 A, B를 2대3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A고 얘가 B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를 2대3으로 내분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점을 2K라고 하고 여기를 5K라고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바로 알겠네요. K 얼마입니까? 10K의 제곱이 10이니까 K1 아니에요? 아, 여기 음수야. 곱이 10이잖아. 10K의 제곱이 10이잖아. 그러면 K의 제곱이 1이니까 K 지금 양수잖아요. 2K, 5K 다 0에 우측에 있으니까 K1이네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B예요. 그러면 B면 두 개의 합이니까 7K니까 B는 7이죠. 그 다음에 A가 5K란 얘기죠. A가 5K니까 A는 5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12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금방 풀겠죠. 넘어가면 되겠죠? 내가 뭐 쥐어짰어? 확정계수 쥐어짜고 있어요. 확정계수 쥐어짜고 있어. 상수항 확정이고 상수항 확정. 2차항에서 상수항 확정인 상태잖아요. 상수항을 쥐어짜서 빨리 답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나와 있는 걸 최대한 쥐어짜서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은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은 0. 그러면 fx의 절편 하나를 준 거죠. 되게 중요한 식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한번 줄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합니다. 자, 제 말 잘 들어요. 이걸 보고 fx의 최소값은 f1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fx의 최소값은 3이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fx 최소값은 4여도 돼요. 5여도 되고 6이어도 됩니다. 물론 3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3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되는 거예요? 이건 f1이니까 fx 위의 점이잖아. 마진이 없어요. 여유가 없다고 얘는. 딱 그 위의 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많이 볼 거고 어느 순간 얘가 튀어나올 텐데 그럼 학생들이 최소값 3이구나 이렇게 병신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쟤가 위의 점이기 때문에 저거 최소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F1도 숫자고 그냥 3도 숫자잖아.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X는 1에서 최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를 가지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지. 그러면 1에서 최소니까 1의 대칭축이어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대칭축이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참수가 최소한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아볼이고 여기가 마일이면 여긴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칭축이 얼마니까 x는 1이니까. 자, 이러면 다 빨아먹은 것 같습니다. 더 빨아먹을 게 없죠. 이제 아무 맛도 안 나요. 단물 다 빠진 껌민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 이제 이러면 기억 보기를 보러 갑니다. 단물 다 빼먹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죠? F0이 M일 때 MX의 두 실근의 합은 1이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F0이 M이란 말은 0은 이런 데 있을 거니까 여기가 0,M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기도 하겠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MX라는 건 M을 기울기로
그러면 음수를 기울기로 갖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두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보이네요. 맞나 친구들? 맞아요? 그죠? 식을 안 쓰고 싶은데 식을 쓰는 게 더 명료할 것 같긴 하거든? 그럴 것 같죠? 얘는 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을 판정하기 위해서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최고차항 계수는 뭘 가지고 쓰면 되냐면 0,m 지난 다음에 그러면 0 넣었을 때 이게 m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m이어야겠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얘랑 mx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x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실수 k에 관계없이 방정식 fx는 kx의 두 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두 근의 곱이요. 이것도 위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어디를 지난다고 말 안 했으니까 fx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 친구들. 맞아요? 그리고 kx라고 잡는 거잖아요. 얘가 물어보는 건 두 근의 곱이죠. 상수항은 얘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참이에요. kx 전개해서 kx 땡겨봐야 상수항은 아무 변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곱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곱이 일정하니까 신기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한 정점을 중심으로 직선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합이 계속 변하는데 곱은 계속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닐까?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항의 계수의 변화는 두 근의 곱과 무관하기 때문에 2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를 덧대가지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1차 함수를 덧대가지고 두 근의 곱이 일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식을 안 써보고도 일정하지. 왜냐하면 1차 함수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왼쪽으로 2항에 정리해도 처음에 상수항이 변하지 않잖아. 2차항도 당연히 변하지 않고 그러면 곱이라는 것은 2차항 계수의 상수항으로 구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일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쓰고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지 출제자가. 자 넘어가고요. 30번을 보겠습니다. 2차 함수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에 대하여 1차 함수도 하나 줬죠. pq의 길이가 6이라고 cd의 길이는 얼마냐? cd의 길이가 얼마냐?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저는 뭐를 그릴 거냐면 fx 마이너스 gx를 그릴 겁니다. 자, fx 마이너스 gx이기 때문에 여기 이 점이 당연히 알파고 여기 이 점이 당연히 베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이기 때문에 x좌표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길이 변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예요. 그럼 뭘 보러 가야 돼요? 2차항의 개수를 보러 가야 돼요. 왜냐면 직선을 빼도 2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얼마길래 y좌표의 차가 6이 발생했냐?
거리가 루트 2길래 라는 거죠. 답은 2루트입니다.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졸라 많이 쓰죠. 졸라 많이 쓰죠. 대칭 축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2니까 걔의 제곱의 2차항의 개수를 곱한 것만큼의 y좌표의 차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재밌죠? 이거 저 누구한테 안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거지. 하지만 남도 누군가 이걸 생각해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뭘 생각하든 남이 이미 찾았어. 인류 역사가 생각보다 길잖아.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심으로 공부한다고. 니네 빼고 다 진심으로 공부해.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도 사실 대부분 있던 거거든. 하지만 내가 배우지 않은 걸 스스로 생각해내는 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찾지 못한 무언가를 생각해내려고 해보세요. 수학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잣간 소리 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31번을 보죠. 1차 함수 y는 hx에 접하는 두 2차 함수.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그래서 인강도 참조 안 하거든요. 어느 누구의 인강도 보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알고 싶어요. 배워서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이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거든. 왜? 나의 즐거움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자, 1차 함수 y는 hx에 접하는 두 2차 함수 y는 fx와 gx에 대해서 이거 모의고사 기출 문제 변형이죠. 이건 좀 신떡밥 아니냐? 너네 많이 봤잖아. 너네가 나름 봉선동 퀴즈잖아. 그럼 니네가 공수원을 처음 접할 때가 언제겠어? 빠르면 초6, 좀 늦으면 중1, 중2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존나 사골이야, 사골. 보면 반갑다 친구야 해야지. 오, 초6 때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아, 사골이에요, 사골. 예. 자, 뭐냐면 1차 함수 하나와 2차 함수 두 개를 제시했잖아요. 근데 접한다고 했잖아. 그제? 예.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달리 줬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빼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접하니까 당연히 무슨 근? 중근이겠지. 그래서 접하는 점 x좌표가 p라고 하면 얘는 x-p의 제곱이라고 쓰고 이제 2차항 계수를 쓰면 되는데 얘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냥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지? 같은 이유로 gx에서 hx를 빼면 4p의 중근을 가지니까 x-4p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2차항 계수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라고 써야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fx-gx나 gx-fx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네요. 왜냐면 hx를 모르기 때문에 hx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럼 둘을 뺀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차 공식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뺄 각이다 라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하고, 또 우리가 2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건 싫어하잖아요. 근데 방정식의 근은 fx-gx는 0이나 gx-fx는 0이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빼죠. 그러면 한 번 빼면 x-7p죠. 한 번 더하면 3x-9p입니다. 그러면 두 근은 7p하고 3p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4p입니다. 4p를 p로 나누니까 4가 되겠습니다. 아, 한참 재밌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 니네 다 풀려있지? 다 풀려있지? 여러 가지 방정식을 줄 텐데 무리해서 풀지 마. 내 생각에 다음 시간에 2시간 내내에도 2차 함수가 안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무리해서 풀지 말라는 게 니네 제발 내 뜻을 좀 오해해서 부모님한테 전달하지 마. 원장님 숙제 없대 라든지 안 해도 된대 라든지. 야, 내가 무리해서 풀지 말란 말 무슨 뜻이야? 니네가 맨날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기 어려워. 이럴 때라도 좀 즐겁게 풀어보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최대한 하면서 좀 즐겁게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마칠게요.